사건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인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참전. 생각보다 파장이 큽니다.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을 정면 겨냥한 그의 공격이 오히려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숙하게 명태균 게이트를 취재하고 있는 정말로 탐사보도의 대가인 봉지욱 기자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탐사보도 대가 아닌데요. 탐사보도 대가 아니고 그러면 심층보도의 대가라고 얘기했고요. 모르고요. 예. 저희는 그냥 저희가 취재하고 예. 분석하고 한 것들을 끝까지 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 뭐 탐사보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지금 뭐 동시접속 2,500명, 2,600명 많은 분들이 오늘 나오셨다고 이렇게 막 격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죠 항상. 예, 기대하시는 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들어보시면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건님, 시크릿님, 하늘마음님, 애슐리님, 짱님, 정의로운 기자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그리고 좋아요 꼭 누른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사임했나요 하는데 오늘 그 얘기부터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000명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방송 저희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무료 변론을 자체했는데 명태균 대표에 대한 변론을 명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사임한다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준석 의원하고 네. 김소연 변호사 악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저도 좀 관계가 돼 있어요. 예. 왜 그랬냐면 2022년에 그 이준석 당시 당 대표의 성매매 의혹 사건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정치에 막 처음 입문했을 때 박근혜 정권 때 한 업자로부터 성매매 접대를 대전에서 받았다라는 거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방송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때 당시 당 대표죠. 당 대표가 저기 당합니다. 윤리위원회 징계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죠. 네. 쫓겨났는데 그 과정에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의 방송에 제보되고 방송이 이준석에 대한 그 성매매 욕을 방송하는 과정에 있던 분이 바로 김소연 변호사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JTBC에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 그 취재를 하러 제가 대전에 내려가요. 대전에 내려가서 김소연 변호사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얘기를 듣고 관련 자료를 받고 취재를 쭉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느낌이 뭐였냐면 아니 이거 이준석의 뭐 잘못이 만약에 주차 위반 정도라면 지금 이준석을 이렇게 만들고 뒤에서 기획한 배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뭐 녹음 파일 같은 게 있어요. 결국에는 윤핵관 쪽에서 이준석을 작업했다는 그때 정황이 나와서 제가 JTBC에서 그 보도를 했거든요. 네. 했더니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뭐 이준석 저거 잡으러 왔다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그런 거죠. 사실은 제가 만약에 도둑 잡으러 갔는데 저기 강도 살인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강도 살인이죠. 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작년에 그 검찰 중앙지검에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저와 뉴스타파를 수사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저를 고발합니다. 그래요? 뭘로 고발하냐? 그 이준석 당대표 성매매 의혹 사건 때 그걸로 본인들을 뭐 협박하고 뭐 공갈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서너 개의 혐의를 내서 저를 뒤늦게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경찰 조사 오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결국에는 뭐 무혐의가 났지만 제가 볼 때는 김소연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그 이준석이랑 비슷하게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네. 김소연 변호사도 나름대로 굉장히 엘리트고 한데 이준석 당대표가 그때 당시 아마 김소연 변호사의 복당을 안 받아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악연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소연 변호사가 됐을 때 저는 알았죠. 아 이거는 이준석을 잡으려고 명태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네. 합리적인 의심이. 근데 실질적으로 또 김소연 변호사가 막 TV 뉴스에 나오고 어떤 토론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몇 번 했죠. 말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준석을 잡고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맞는 것처럼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말실수가 아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던 확률이 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김소연 변호사는 지금 언론 공직을해서 11월 14일 날 명태균 대표가 구속되고 영장실질 심사 이틀 전부터 자, 뉴스토마토 고소건과 민사사건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맡았다는 겁니다. 또 구속 이후에 접견을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역할 분담을 했다. 남상군 변호사가 지금 1인 변호사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가 재차 사임을 요구하고 본인 의사가 확고하다라고 하면서 사임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좀 이례적입니다. 무료 변론까지 하는데 왜 사임을 요구했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봉 기자가 언급했듯이 지금 이 사건의 흐름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판단과 이준석 전 대표의 행동이 뭔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자칫 훨씬 더 큰 일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김소연 변호사는 조금 배제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예. 지금 해석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면서 최근에 돌아가는 거 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준석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두 분에 관련해서 여론조사 그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실제로 운영했던 그곳에서 만든 여론조사 보고서와 로우 데이터, 원본 데이터 이제 전부 받았어요. 받았고 네.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내일 아마 뉴스타파에서 오전에 오세훈 시장에 관련된 명태균 보고서,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 그 보도가 나갈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여론이 일정하게 왜곡이 됐다? 그 조작이 만약에 되었다? 정말 파이널 마지막에 어떻게 이걸 이 조작이나 예, 이 방법, 이 여론조사 활용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강혜경 씨도 그걸 만들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뒷단에서 명태균 씨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하는 말은 나는 명태균 여론조사 받은 적 없다. 그거잖아요. 네. 있어요.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던 거죠. 돈도 안 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걸 당연히 검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그 PNR 그 여론조사 업체 예, 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할 때 전화위선을 빌려줬던 그 PNR이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전모가 밝혀지는데 이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준석, 오세훈 왜 등등등 거론이 되는데 수사는 여론조사 그 조작으로 확대되면 추가 입건이 될 수 있다 이분들이. 네. 자, 저도 이제 하나 더 못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뭔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돈을 주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자료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서 기자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왜곡이 있었느냐, 혹시라도 조작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또 검찰 창원지검입니다. 그곳에서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이제 시민행동 사세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치, 김영선 의원, 이준석 대표, 정진석 지방선거 공관위원장, 박안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홍남표 창원시장 등 10명을 이제 아예 단체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가 밝혀져 나갈지 일단 고발인 조사를 바로 받겠다고 아마 그 사세행 대표가 지금 네. 결연하게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자, 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목조목 나눠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소연 변호사의 사임은 단순 사임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일의 총량과 명태균이 뭔가 용산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은 돼 있고. 자,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질문은 파일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명태균 대표 파일을 제3의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하고 있다고 보죠. 당연히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하고 있죠. 예. 당연히 저 같아도 하죠. 자, 가지고 있다. 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걸 뭐 폭로하겠다. 이거는 예. 뭐 기자들한테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네. 자기가 탄핵시킬 수도 있고 했는데 거의 지금 포기했다고 보이고 저는 이제 이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얘기할 때 지난 대선 당시에 이미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음 파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꼬였죠, 보도가.
보도가 이제 MBC가 보도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향이 일지 못하면서 오히려 당선에 플러스가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때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에게 했던 말들이 현실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무속 논란까지. 근데 결국에는 전 최근에는 이제 생각이 명태균이 폭로를 안 한다면 이준석 녹음 파일이 이 정권의 마지막이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갖고 있다고 우리가 100%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본인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나눠서 이제 네. 질문하겠습니다. 명태균도 가지고 있지만 명태균은 공개할지 하지 않을지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다. 네. 저는 한다는 쪽인데 어쨌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면전에 참전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준석 의원에게 들었죠. 본인에게 듣기도 했고 본인이 최근에 그 박형관 기자에 만나서 예. 틀어줬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와 빨리 와서 뭐 자기가 저녁 산다고. 예. 그거를 맛배기로 보여준 거죠. 예. 이준석 의원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네. 박형관 기자가 그걸 녹음할 거라고 생각 못했을까요? 예. 녹음해서 보도하라고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럼요. 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과 김 여사와 관련된 통화 내용, 부탁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다면 자 이것이 갖고 있는 파괴력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전망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게 본인도 관련이 되잖아요. 네. 본인의 육성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청탁을 했는데 내가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끊었던 그런 파일들이 있다면 그건 공개가 되겠죠. 근데 하지만 어떤 청탁을 들어줬다면 그건 공개를 못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은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찰나에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사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사건은 개별적으로 벌어지지만 결국에는 그 내막을 보면 다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이 하나하나 공개되면 자 여론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이 했던 국정농단 또는 선거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알려지면 야 당대표로서 책임이 있지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적나라한 정치 개입 불법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오히려 좀 면죄부가 되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대통령 쪽이요? 아니요. 이준석 대표가 아니죠. 본인은 공동 책임을 져야 본인은 한다. 거의 정치 생명 끝나는 거죠. 끝난다. 네,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가 지지를 받았던 건 젊은 세대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 같은 게 있잖아요. 기존 정치 세력과 야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미 그런 얘기 소문 그 댓글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준석이라고 별반 다를 거 없네. 여의도 문법을 그래도 좀 안 쓰는 줄 알았더니 기존 정치인과 똑같이 타락했잖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준석 의원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시점은 난 죽을 거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판단이 들면 당연히 저 같아도 나 혼자 못 죽는다. 네. 나 혼자 못 죽어. 나 그렇게 괴롭히고 했던 너네 같이 나랑 죽자라고 그 판단이 드는 순간이 아닐까.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때가 되면이라고 그랬거든요. 때가 되면 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의원과 오세훈 시장은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입건이 돼서 네. 정치자금법 문제로. 근데 저희가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의원의 이제 예를 들면 명태균이 하는 방식이란 건 뭐냐면 여론조사를 돌려주잖아요.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아도 여론조사를 스스로 해서 이 페이퍼를 갖고 가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당신 이렇게 경쟁력 있어. 해보세요. 이번에 도전해보세요.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래놓고 돈을 안 받고 이걸 계속 해주면서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이준석 의원의 당대표 선거나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먹혔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명태균 씨도 얘기하고 있고 강혜경 씨도 얘기하고 있고 관련해서 나오는 녹음 파일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 저희한테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 단 하나도 받은 적 없고 그거는 명태균이 다른 데서 한 거를 착각해서 지금 자기한테 해줬다고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명태균이 착각한 거를 강혜경 씨가 착각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를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여론조사 특히 미공표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그 보고서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공짜 여론조사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당대표 선거 때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라고 해서 수사를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형사소추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저번에 디올백 조사할 때 예. 그 불러서 출장수 조사하잖아요. 예. 근데 창원지검에 하면 그 대통령을 오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면 조사조차도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 명예훼손을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당신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라는 의사를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단 한 번도 못 물어본 사건이 저희 사건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단 하나의 질문도 못했습니다. 서면 조사조차도.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하는 검찰이 그렇다면 창원지검으로 대통령이나 그 김건희 여사가 오라고 한다? 기대할 수 없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도 그러면 조사 안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같이 근데 뭉개야 되는데 똑같은 공짜 조사를 그냥 이거 제 받아놓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사건이 커지면 예. 그냥 덮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냥 덮을 수는 없어. 항상 특수부 수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내가 잘못했어도 특수부 수사를 했는데 이거 그냥 덮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수석 몇 명, 비서실장 한 명 정도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윤석열 주임검사가 했던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 사건도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됐기 때문에 그냥 못 덮기 때문에 그냥 저는 처음에 생각이 검찰의 방향은 어느 정도 중견 정치인 몇 명을 잡아서 엮어서 넣고 대통령까지는 대통령은 오히려 속았다, 피해자다, 몰랐다 이렇게 끝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검찰이 설명할지 저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그런 수사 많이 해왔다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81회에 걸쳐서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않는다 만다.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입수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빨리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두 군데는 있다. 그게 아직 녹취가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경선이 한참 당내 경선이 이루어질 때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는데 그런데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론조사 문제고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공개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때 공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당선인 신분이니까 문제 없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 예전에 지난해인가요? 검사 15 검사로 임용될 예정인 사람이 제주도에 기억이 나는데 그 경찰관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임용 못 됐어요. 예.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게. 예. 그리고 당선인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그리고 인수위원회를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거 논란도 있는데 그렇다면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민간인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뇌물죄나 이런 걸 처벌할 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도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와가지고 공무원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때는 자기는 공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아마 그때 차관들 임명 그 리스트 나오고 그랬던 기사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본인이 네. 당선인 신분일 때. 그렇다면 그런 공적인 행위를 안 했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느 국민이 그거를 믿겠습니까? 자, 당연히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어떤 이제 죄목으로 뭐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당선인은 개입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사인은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당선인 정도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자,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이준석 의원이 기자들한테 얘기하다가 예. 그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런데 예. 그렇게 치면 이게 우리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헌법을 두고 이 헌법을 위반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하나 이제 가름말을 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이야기 나와서 저 배우자인데 사인인데 이거는 좀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제 정언이 속속 나오면서 이건 피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용산은 대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었다고 지금 계속 일관되게 발언을 해왔는데 용산이 이제 대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침묵하고 있을까요? 오리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근데 발은 계속 움직이고 휘젓잖아요. 있다. 발은 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저러는 것도 사실은 대표님이나 저나 명태균 씨에 좀 희망을 걸었잖아요. 네. 저렇게 되기 전까지. 뭐 저 지금도 걸고 있습니다. 걸고 있는데 저는 연락도 하고 있고요. 예, 크게 걸지 않는 이유는 거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태균과 용산이. 네, 전 명태균 씨 통화를 해보니까 스타일이 딱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취재를 해봤는데 상당히 다루기 힘든 통제가 안 되는 취재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뭐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분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끝까지 텔레그램 보내고 제발 연락 좀 받아라. 나에게 대해서 약속을 좀 해줘라.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그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명태균 씨는 제가 국민을 위해서 좀 한번 폭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국민을 선택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한 거죠. 국민을 선택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갔다. 저도 뭐 속되게 표현하면 많이 까였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가까운 지인과 연락을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결국 뭔가를 좀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보험 성격으로 남겨뒀을 수도 있죠. 예. 보험 성격. 만약에 여기서 약속을 했는데 이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 하면 어떤 보험 성격이 남겨져 있지만 이미 명 씨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제가 볼 때 지금에 와서 이제 뒤늦게 자기 살려고 그렇게 해봐야. 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녹취 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제가 가보겠습니다. 일단 녹취 파일이 강혜경 씨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3,500개 정도가 네. 있고 이준석 의원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네. 실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일 것이다. 명태균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총체적으로 총선에 개입해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자, 용산이 대통령 당선인이 또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가 아주 깊숙하게 총체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정도 사안이면 국힘 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거나 없다거나라고 발언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뉴스타파가 지금 외롭게 뭐 보도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예. 이 공천 개입 이 문제 명태균 씨 문제도 있지만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선거 캠프 말고 서울 강남에 화랑에 지인의 화랑에 불법 캠프를 차려놓고 거기서 뭐 TV 토론을 준비한다든지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는 보도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반론을 못하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반론 쉽게 할 수 없죠. 그거는 제가 취재해 보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잘못 자칫 발언했다가는 그 사실을 더 확인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되게 괴로울 것 같습니다. 괴롭다. 뭐라고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 건데 혹시 누군가 폭로를 해주거나 이것이 본격적인 수사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위험이 근데 너무 이제 크다. 상식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그걸 해야 되는데 예. 한동훈 대표는 저렇게 되면 자기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죠. 예. 자기의 존재 이유, 자기가 그 당대표 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발의할 것처럼 특검법을 발의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놓고 딱 당선되고 나니까 입 싹 닦았잖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도이치 그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대통령 독대도 못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옆에 한번 갔다 와서 꼬리를 완전히 내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시글 문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기자들 무슨 기사만 쓰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고소고발을 해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막 하는데 단 한 줄도 지금 뭐 말도 못하고 고발도 못하죠. 그래놓고 자기 문제가 터지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본인이 그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앞뒤에서 했던 말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용산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국힘도 그냥 가만히 지켜본다.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를 국민들의 편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자, 집권 여당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취재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파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계속 파고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더 터져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느냐? 공천 개입까지 지금 갔습니다. 네. 자, 그럼 공천 개입의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나오는 게 창원 의창, 경남도지사, 강원지사, 심지어 이제 포항시장도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고 보면 전면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법적인 문제인데 예. 제가 무슨 생각이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수사받고 있는 대검 중수부 주임 검사 때 대장동 브로커 조용을 봐줬네 만에 해가지고 저희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즘 나오는 사건을 보니까 윤 대통령은 검사 때도 충분히 저랬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 부분,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를 쭉 봐도 그냥 이 분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자리,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순간에도 그렇다면 본인, 그 윤 대통령 본인도 그랬잖아요. 아,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전화번호 바꾸고 좀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나 원래 공사 구분 확실한 사람인데 못했네 그렇게 이제 할게라고 지금 국민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은 공사 구분을 못하는 삶입니다. 공사 구분을 전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전후로부터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더 입김이 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검사로 생활하면서 좌천도 수없이 당하고 했다가 그 사람이 복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심지어는 거기는 고검장 자리였는데 고검장 자리를 검사장 자리로 낮춰갖고 차장 검사도 안 해본 분을 갖다가 이제 검사장으로 임명을 한 건데 저는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검찰총장을 가기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내 모든 것은 부인이 이뤄준 거야라고 되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앞단에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경험이 없다면 서로 간에 부부간에 그런 생활 스토리가 없다면 지금에 와서 김건희 여사가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윤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랫동안 이 부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은 공사 구분 뭐 이런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걸 원하는데 네. 이분들은 그냥 공사 구분이 안 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게 아닌가. 통치도 지금 그렇게 해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공천 개입이 이제 훨씬 더 많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보잖아요. 근데 예. 이분들은 그게 뭐 대수야.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법과 제도와 규칙과 그리고 당헌이란 게 존재하고 있어서 아니 내가 집 통치하는데 그거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가를 경영해도 관계 없습니까? 그렇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문제란 거죠. 그래서 예. 국민한테 정말 진솔하게 사과할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대통령이 그 사과 기자회견, 사실상 사과하는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을 할 때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연속으로 사과 2번 하고 탄핵당했거든요. 네. 그 상황이 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들은 더욱더 사과를 안 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종착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국민들이 훤히 알게 되고 당사자의 진술과 정언과 녹취가 계속 나오는데 공천 개입했다, 공짜 여론조사 받았다. 이것은 이제 뭐 증거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결론이 나버린 건데도 사과도 하지 않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가버리면 그냥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정기관이 검찰이 대통령의 편에 서 있고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 불기소는 사실상 다 말이야. 국민들은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럼 저렇게 하면 뭐 영부인은 뭐 주가 조작해도 괜찮나 보다라고 하면 이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미 그랬던 모습을 우린 불과 한 달 전에 봤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저는 갑자기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은 서울로 땡겨와야죠.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 아닙니까?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대선 개입, 선거 개입 한 거는 대통령 부부가 했다는 게 지금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리지 않고 창원지검에다가 사건을 놔두고 언론에서 하도 때려대니까 검사들만 파견하는 형식으로 한다. 이례적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검찰도 특별히 기대할 게 없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여론조사 공천 개입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다라는 걸로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원래 특수부 수사가 처음에 벌립니다. 예. 벌리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기소할 때는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 방식을 예전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제 특수부 검사라고 했는데 대검 중수부가 없어졌잖아요, 박근혜 때. 그러면서 이제 특수부란 말도 지금은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이 다 바뀌어서 뭔가 순화된 것 같지만 이 소위 말하는 특수통들의 수사 방식은 벌려서 국민들을 아마 어지럽고 헷갈리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언론은 또 던져주잖아요. 지금 요즘 보면 수사 정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사 정보를 흘려주면 언론은 검증하지 않고 거기대로 또 받아 쓰는데 그렇게 쭉 끌려가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왼쪽 길로 가야 되는데 언론과 검찰이 그렇게 그러니까 검언 유착식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엉뚱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가서 끝나거든요, 수사가. 예. 자, 제가 이제 뭐 조사받는 네. 이제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사전에 방송에서 인용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날 조사받는 분이 저한테 검찰에 들어가서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왜 바깥 사람들하고 접촉하느냐 제발 얘기 좀 하지 마라 이 말 듣고는 딱 정보가 좀 차단되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민감하게 반응은 하고 있다. 폭넓게 조사는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예. 이 유튜브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제 사건이 검찰의 특수부에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재판에 넘어가면 수사 기록 일부가 재판부에 제출이 되고 저한테도 제가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나 라디오에 출연했던 거를 다 녹취록을 만들어 가지고 봉지욱이 어느 라디오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질문하고 상황 파악하고 수사 보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픽스에서 특히 왜냐하면 여기는 강혜경 씨가 또 최초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주목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굉장히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조심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사실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도 이제 뭐 의식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조심해서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공개도 무방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명태균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었던 거 여러분께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경에 아마도 이제 뭔가 수사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창원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는 시점에 명태균의 목소리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원지검장도 본인이 보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장과 관련이 없는 그 이전의 사람이긴 했는데 도대체 정권 출범 이후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으면 아무리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강혜경 씨한테 창원지검장을 내가 보낸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였다면 인사 개입도 했던 것 아니냐라고 추론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는 안 그래도 제가 그 보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창원지검이 왜 수사를 하면 안 되냐면 처음에 이걸 성관위에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성관위에서 조사를 해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창원지검이 이거를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다 배당을 했잖아요. 오선 의원이 정치자금법이 지금 금액이 2억이 넘어가는데 2억 4천 아닙니까? 2억이 넘어가는데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방에 배정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그 하는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미 창원지검장이 이제 올해 바뀌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이걸 덮으려고 했던 그 시도 정황들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덮으려고 하다가 지금 일이 꼬인 거죠. 예. 왜 꼬였냐?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서 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희경 씨의 녹취 내용을 보면 워낙 양이 많아서 일일이 다 이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조치를 해놨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조사받으러 갈 때 이미 여러분들께 공개된 녹취 내용이지만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된다. 마치 사전에 뭔가 작업을 해놓은 것처럼 했던 것은 조금 전에 봉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끼리는 좀 대충 듣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 일부이긴 합니다만 생존을 위해서 검찰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말씀을 빼드렸는데 예. 제가 강혜경 씨 인터뷰를 여기 스펙스에서 했잖아요. 근데 강혜경 씨 그날 얘기 중에 그리고 여기 오는 과정에도 촬영해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차차 공개하겠지만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 수사과 검사도 없는데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근데 그 전 단계 이제 지난해 7월에만 해도 김영선과 명태균이 이 사건을
강혜경과 김태열 소장 둘이 덮어 쓰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기획하고 공작을 한 건데 강혜경 씨는 처음에는 덮어쓸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 의원이 직을 잃으면 나도 직장을 잃으니까 이런 걱정을 했다가 조사를 한번 받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갖고 이번에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된 데는 강혜경 씨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모든 결심을 하고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이미 올해 초에 제출했어요. 지난해 예. 12월에. 그러니까 검찰은 이번에 강혜경 씨 집 압수수색했지만 가져간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검찰에 있던 거예요. 그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몇 달입니까? 10달 동안 그걸 갖고 뭐 한 겁니까? 언론에서 하나씩 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강혜경 씨가 그거를 왜 그랬냐고 봤더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직장을 잃어도 김영선하고 명태균 이런 사람은 정치 바닥에 있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대요. 우리 네.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그런 큰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다는 거죠. 강혜경 씨가 협조하지 않았다면 뉴스토마토 보도 못 나왔죠. 자, 강혜경 씨는 지금 언론에 한 4,000개의 자동 저장된 녹음 파일 중에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지금 한 100개 될까요? 예, 공개한 것은 한 이제 60에서 한 70개 정도, 네. 60에서 70 정도인데 그것은 뭐 한 500개 정도를 풀었나? 1,000개 정도 풀었나? 지금 남아 있는 파일도 한 3,000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지금 정리정돈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도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혜경 씨가 검찰에는 이 파일을 다 줬다고 하거든요. 그럼 네. 검찰은 다 풀었을 거 아닙니까? 다 당연히. 풀었죠. 통으로 다 풀고 검찰에서 그래서 제가 창원지검이 아니라 중앙지검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예. 검찰청에 소속된 속기사들이 있습니다. 예. 검찰청은 밖에 민간에 의뢰하지 않아요. 예. 제가 민간에 의뢰해서 이 속기 녹취록을 내도 아주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청 속기사 다시 풉니다. 네. 예를 들면 정영학 녹취록 검찰청 속기사가 다시 풀었습니다. 중앙지검에는 그 인력이 많아요. 네. 근데 그 3,000개라고 하더라도 그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금방 푸는데 창원지검은 강혜경 씨가 계속 그 조사 갈 때마다 그걸 계속 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느려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검찰은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별로 복잡하지 않았어요. 네. 당사자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그냥 구속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었다고 보는데 자,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으면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이 3,000개도 결국에는 바깥에서 풀릴 것인데 이것이 좀 검찰 수사를 좀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좀 뉴스타파에 예.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빨리 풀어서 함께 설득을 좀 더 그러니까 그 시켜보는 전모를 걸로 가면 밝혀드릴 텐데 좋겠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 지난해 1월에 뉴스타파가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그냥 보시기에 저희는 뉴스타파는 뭐 그 취재자를 독점하지 않고 국민들께 시청자들께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오시면 많은 자료들이 공개돼 있고 일부 뭐 대장동 사건 수사 기록도 있고 뭐 일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서 언론에서 하고 언론에서 그거를 취사 선택해서 보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만약에 그 동의를 하신다면 저희 뉴스타파가 그 전체를 데이터 센터에 그냥 공개를 하면 되죠. 그럼 대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로 나오겠지만 그 정영학 녹취록 같은 경우는 전 들어보면서 생각했던 게 쭉 보면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거든요. 그냥 이 사건의 전모가 이렇구나라는 게 알게 됩니다. 누구나. 네. 자,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뉴스타파와 함께 또 공동으로 취재하고 확인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이 15,000명이 됐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이거 파워가 대단하다는 엄청나네요. 생각이 들고요. 아유, 제가 아니죠. 이 스픽스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이 방송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오늘 현장에서 가장 깊이 있는 취재하고 있는 봉지욱 기자 그리고 저희들도 스픽스도 함께 참여하면서 취재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 처음 듣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끝까지 그 녹취 파일이 존재하는 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단독 보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알려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알므로써 이 정권이 얼마나
국정농단을 조직적으로 노골적으로 했는지 명태균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이렇게 이제 수사하시면서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 취지를 어떻게 수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명태균 게이트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취재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려 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잖아요. 그렇다면 국정농단의 형태나 뭐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다 알 텐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됐지? 라고 생각한 것은 전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난 검사, 예. 검찰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검사들의 진짜 머릿속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이가가 있고 검사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난 처벌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해도 검사는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죠. 이번에 뭐 국회에서 계속 검사 탄핵합니다만 검사 탄핵이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검사는 뭔데, 검사가 뭔데 사법고시가 붙어서 검사가 되면 검사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하고 검사를 파면하려고 하면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하는지, 저는 이 부분 반드시 개헌이 되어야 할 텐데 결국에는 검사에게 우리 헌법이 주고 있는 너무나 크나큰 권한, 기소 독점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런 윤 대통령의 직업은 단 하나였죠. 검사만 했죠. 평생 검사로만 살아온 사람은 딱 사람을 두 부류로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피의자 아니면 참고인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전 국민들한테도 그런 시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아무리 뭐 해도 그거 뭐 내가 대충 하면 되지, 뭐 우리 애들이 잘 할 거야, 이런 사고방식 속에 검사만의 사고방식, 그 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우리의 상식 안에 있었던 법치를 가장 잘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최전방의 준사법기관이 검찰이고 그 안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검사라는 것, 확실하게 깨져서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또 검찰 조직에 의해서 막혀있는 이럴 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2016년 박근혜 최순실 때도 언론에서 시작이 됐고 그 도화선이 됐고 불을 붙였고 폭약도 언론 보도로 됐는데, 근데 이번은 확실히 이제 대통령이 전에 올해 그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할 때 전 그 말을 한 게 참 기억이 남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언론을 쥘 방법을 알지만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바깥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등등등 해갖고 검찰까지 해서 일사불란하게 언론 탄압을 하기 위해서 했고, 최근에는 CBS 기자, 골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CBS 기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지금 이 건까지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진짜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민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수사와 재판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민이 쉽지 않겠지만 방법은 있거든요. 정치적인 망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또 트럼프가 돼가지고 트럼프가 뉴욕타임즈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천억대. 전반적으로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언론에서 나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에게 희망을 걸 수 없고 지금 이해 당사자들, 뭐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들,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동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건 또한 언론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해주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아마 언론이 또 부안해동하고 따라가고 하다가 보면 흐지부지 되는 거죠. 봉기욱 기자가 이민을 간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뭐 실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정도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아니요, 실제적으로 하려고 좀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요? 알아봤었고 미국은 아니고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 좀 생각을 예. 했었는데 거기 뭐 살고 계신 분도 뭐 물어보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게 안 되면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죠.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그 특수부 수사받고 뭐 이렇게 쭉 경험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분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고 우리 애들이 이분이 통치하는 나라에 있게 하기가 싫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인 선택은 망명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이고, 네.
그거 말고 이제 기자로서는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분명히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피곤하거든요. 예.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잖아. 천만다행인 네. 것은 뉴스타파가 있고요. 저희들 유튜브 채널 자그마한 정말로 언론사이지만 우리는 뭐 포기하겠습니까? 뭐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는다 안 네. 받는다 이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요. 우리는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픽스 응원해 주시고 뉴스타파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정신이 올곧은 사람이 끝까지 부딪혀 보겠다는 이것도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언론인이 양심을 가지고 시대 정신에 맞는 행동을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많은 언론인들 지금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 소위 말하는 비주류 언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이런 진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오히려 제보가 저희들한테 더 들어오고 있는 이런 사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일단 언론 지형이 많이 변했죠. 네. 이제는 완전히 이제 뭐 전에는 지상파냐, 뭐 종편이냐, 아니면 뭐 인터넷 언론이냐 이런 용어가 지금도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경계는 다 무너졌다. 지금 네. 지상파 뉴스도 대부분의 분들이 유튜브 통해서 보시고 네. 모든 플랫폼이 평준화됐고 사실상 유튜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뉴스타파도 유튜브 기반의 뭐 방송도 내고 하는 건데 이번 사건만 해도 사실상 지상파나 종편은 따라왔죠. 첫 보도를 저 뉴스토마토란 토마토 매체에서 했죠.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는 예. 생소한 작은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요하게 취재를 해서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냈고 지상파나 종편 기성 언론들이 따라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디올백도 마찬가지예요. 디올백도 서울의 소리와 그 장인수 기자가 보도를 했을 때 아무도 보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보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한테 되게 그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상파가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언론 지형이 많이 변해서 결국에 이번 사건의 마무리도 뭐 꼭 지상파냐 뭐 정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에 열심히 처음부터 해온 그리고 참여해온 많은 기자들이 역할을 해야죠. 네. 자, 그런 이제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취재 전선에 뛰어들어 있고 뉴스타파, 뉴스토마토 많은 언론이 함께 정말로 세상이 이야기할 때는 마이너 리그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진실을 찾는 데는 마이너나 메이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방송 15,000분까지 들어와서 방송 봐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지욱 기자 응원하는 댓글 매우 많았는데요. 크루통님, 김도희님, 김혜경님, 그리고 김지우님, 시드 이천님, 정영애님 감사드리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슈퍼챗을 소주김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멀리서 응원합니다. 이재명 대표 꼭 지켜달라는 이런 응원의 말씀도 주셨고 하원식님께서는 슈퍼챗 여러 차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고요. 특히 뉴스타파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스픽스는 별도로 후원을 받지 않지만 뉴스타파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언론이어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언론이 되도록 여러분 많은 박수 그리고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 기자 오늘 네.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국내외 대한민국 외에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독일, 베트남, 중국 할 것 없이 우리 방송 하루에 한 130만 조회 나오는 것 중에 12%를 해외에서 보고 계시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도 15만 명이 외국에서 보고 있을 것인데요. 스픽스 응원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혹시 대구에 계신 분들 경성한우에서 회식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저희 광고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봉 기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 네. 하실 말씀 끝나는 혹시 건가요? 예, 끝났습니다. 정말로 빨리 50분 시간이 갔는데 시청자 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드리면서 네. 오늘 이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